XRP는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시장 참 힘드셨죠? XRP 얼미인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코인 한 번 사려면 지갑, 거래소, 네트워크까지 참 복잡했는데요. 3년 넘게 SEC와 싸우면서 미국 시장의 중심에 있던 XRP가 11년 만에 나스닥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XRP ETF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이제 XRP도 글로벌 기관이 인정하는 정식 금융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사려면 지갑 만들고 거래소 가입, 네트워크 설정까지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ETF가 시작되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은 증권 계좌 한 곳에서 끝납니다. 코인을 사는 방식 자체가 원스톱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카나리 캐피털의 XRP 기반 ETP를 출시한 날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첫날에만 2억 5천만 달러, 약 2,700억 원이 들어왔죠. 올해 출시된 금융상품 중 압도적 1위였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너스는 XRP 군대의 힘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유럽 ETP 승인만으로도 시장이 뒤집혔는데 미국 정식 ETF가 승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는 건 제도권이 XRP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눈치만 보던 기관, 연금,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당당히 XRP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XRP는 큰손들의 파티 전야제 기간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XRP는 곧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대표 블록체인 상품이 될 겁니다. SEC 소송 때문에 눌려있던 XRP는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같은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ETF와 주식 결제를 관리하는 DTCC에 XRP ETF 이름을 미리 등록해둔 거죠. 결정적인 장면은 스웰 2025에서 나왔습니다. XRP ETF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비트와이즈 CEO가 XRP ETF가 다음 주에 출시된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건 사실상 XRP를 향한 공식 지지이자 시장에 불을 붙이는 발언이었죠. 그 후 플리마켓에서는 ETF 승인 확률이 95%까지 올라갔고 JP모건은 ETF 승인 후 1년 동안 80억 달러가 들어올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글로벌 대형 운영사는 프랭클린 템플턴이었습니다. SEC의 XRP 현물 ETF 서류인 S-1을 제출했고 다른 금융사들도 줄줄이 출시일을 내놓기 시작했죠. ETF는 가격만 올리는 호재가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는 전체의 4에서 5%, 약 40억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정판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싼 값에 팔기 싫다, 해킹이 무섭다라며 XRP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11월 14일 단 하루 만에 1억 4,900만 개의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고 코인베이스의 XRP 보유량도 90% 줄었습니다. 또 올해만 고래지갑에서 약 10억 달러 XRP가 축적됐죠. 이건 지금은 절대 안 판다 라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ETF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거래소의 남은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장은 공급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XRP는 그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ETF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TF는 한 개가 아니라는 거. 실제로 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동시에 출시될 수 있는데요. 리플, 불, 윙클은 기관은 한 입만 베어먹지 않는다.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삼킨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관들은 들어올 때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어서 다 사버린다는 거죠. 전통 금융운용사에서 XRP ETF가 여러 개 출시됐다면 초기 투입되는 자금만으로도 60일 안에 24달러까지 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소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ETF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수천억 원 단위의 초기 매수 자금이 생기는데요. 이런 자금들이 동시에 여러 개 들어오면서 매수가 겹치고 XRP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1억 개에서 10억 개 XRP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지갑 수량이 한 달 만에 69억 개에서 82.4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물량들은 거래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콜드 월렛으로 잠겨버렸다는 게 핵심인데요. 고래들이 장기 보관 모드로 들어갔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XRP가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은 결국 실제 사용량이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죠.
있죠. 리플과 마스터카드가 함께 만든 디지털 달러 RLUSD는 출시 1년도 안 돼 시가총액 10억 달러, 누적 결제액만 19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RLUSD를 자사 결제 정산 시스템에 직접 통합하면서 리플은 생활 속 결제로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ISO 20022 올해 11월부터 전 세계 주요 결제 시스템, 심지어 스위프트까지 ISO 20022 표준으로 완전히 바뀌는데요. 앞으로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은 국제 송금을 할 때 이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리플이 정식 멤버로 참여하면서 직접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실제로 산탄데르, 스탠다드 차타드, MUFG, 트래블렉스와 같은 세계적인 은행들이 리플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들은 앞으로 ISO 20022로 시스템을 바꿀 때 리플 기술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표준은 송금 정보를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 구조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리플의 XRP 원장은 이미 이 방식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제 은행들은 빠르고 저렴한 송금 방식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XRP가 1순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ETF는 기술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량, 네트워크 안정성, 탈중앙성까지 모두 갖춰야 하죠.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스테이킹 보상으로 투자자들을 모으지만 XRP는 수수료를 그대로 태워버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태계를 확장할까요? XRP 대신 XRP 레저 위에서 만든 플레이어, 업홀드 같은 프로젝트들로 스테이킹과 수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XRP는 까다로운 ETF 기준을 다시 통과했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재평가받았죠. 이렇게 10년 이상 쌓아온 XRP의 안정성과 기술적 신뢰는 곧 시작될 ETF 시대의 핵심 토대가 될 겁니다. 시장은 힘들지만 XRP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 소송으로 수년간 눌려있던 XRP는 이제 11년 만에 나스닥 문합까지 도달했고 제도권의 관문을 통과하는 중이죠. ETF가 열리면 XRP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복잡한 지갑과 네트워크 설정 없이 삼성전자 사듯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게 되죠. 이 변화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을 바꿉니다. 개인 중심이던 XRP 시장에 은행, 연금, 대형 운용사 같은 진짜 큰 돈이 수천억, 수조 단위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주 XRP를 비트코인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출발선부터 다르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거의 없던 시절 ETF가 승인됐는데요. 그럼에도 3개월 만에 40%, 6개월 만에 120% 상승했습니다. ETF의 자산 평가 기준에 힘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XRP는 이미 결제, 송금,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300개 은행 실사용 등 데이터를 갖춘 상태에서 ETF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생태계 위에 ETF가 더해지는 구조인 거죠.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끝났다, 위험하다 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흐름을 기회로 만들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뉴스만 보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분위기도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은 XRP ETF에 대해서 재구성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코인의 재구성.